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아파트가 화서역이죠. 화서역은 신분당선 그 연장선 그 환승역이 되는 데죠. 여기 보면 화서역 파크 프루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아주 난타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특정 단지를 좀 난타하는 거는 그 단지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조금 그러니까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은데요. 좀 특정 단지를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화서역 파크 프루조가 보면은 용적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500%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5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은 지는 신축이죠. 21년도에 됐고 2300세대니까 신축입니다. 신축이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위성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화서역 파크 프루조 아파트가 조밀조밀합니다. 저도 이 아파트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밀하긴 해요. 조밀해서 하는데 근데 과연 이 아파트가 못 살 아파트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아파트가 조밀은 한데요. 이게 5% 용적률이죠. 이랬을 때 조밀은 한데 자 이제 왜 용적률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냐면요. 이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본질이 있느냐. 자 지금 분당에 뉴스가 나옵니다. 언론에 대해서 분당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 아파트들이 3억이 더 오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본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일산도 올라주고 그다음에 중동도 올라주고 뭐 1기 신도시가 올라준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거의 본질은요. 사실은 용적률 문제입니다. 용적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용적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일반 분양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의 수익을 좀 많이 주는가 아니면 용적률을 낮추고 또는 기부 체납으로 어떻게 해서 공공기여에 쓰는가 이런 용적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거의 평균적으로 200% 정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특정 단지들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뭐 분당이 조금 낮긴 낮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가 나오니 지금 법에 의해서 뭐 250, 280이 나와야 사업성이 안 나오니 대폭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축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500%로서의 관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주거지는 한 400%, 그 다음에 역주변은 500%로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떤 측면이냐면은 기부 체납이 들어가죠.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뭐 1단계로는 절반 정도로 가져가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뭐 퍼센트에 따라 가져간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 봐야겠죠. 그러니까 선도지구만 지정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 문제도 있고 용적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용적률 문제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가? 그럼 500은 정말 못 살 아파트인가? 그런 걸 봐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용적률 500% 단지는 살만한 곳이 아닌가. 모든 언론에서 아주 난타를 당한 아파트예요. 솔직히 이 아파트 불쌍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난타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느 특정 단지를. 저는 그 반대. 하자가 났는 데에서는 제가 말하고 싶어요. 뭐 검단 아파트에 뭐 철근이 없다. 이런 거는 100번이라도 얘기해야죠. 뭐 그러는데 특정 단지를 너무 난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이게 그 어떤 상도이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높아요. 높은데 밀도 있게 높은데 해가 안 들어오냐 말이죠. 해가 들어와요. 낮에 가서 찍었는데 해가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해가. 조경을 한번 보세요. 조경. 괜찮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물 흐르고 좋잖아요. 더운 여름날 이렇게 가족들 나와 있고 조경 잘 돼 있다니까요.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해가 다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 여름하고 아마 그 겨울 이때 해의 길이가 다를 거예요. 여름은 하지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 쬐죠.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오고 동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죠. 한 뭐 이렇게 좀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그늘진 곳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낮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땐 해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화서역 파크 프루지에 보면은 대유평 지구라고 여기가 사실 여기 이 전체가 뭐냐면 옛날에 그 연초장 자리에서 담배 만드는 곳이었답니다. 저도 모르지만 담배 만드는 곳이었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옆에 완전히 공원이죠. 그다음에 이 아파트 옆에 스타필드가 있죠. 스타필드 아시잖아요. 지금 별다방 뭐 책방 해가지고 뭐 주말이면 뭐 가지도 못하고 아니 이 아파트 옆에 이게 다 공원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공원이라니까요.
공원 보시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정말 뭐 그냥 단지에서 나오면 다 공원이에요. 그다음 이 앞에 보이는 게 스타필드. 그냥 슬리퍼 신고 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 공원이 많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학군이 바로 학교가 인근에 있어요. 송림초등학교, 명인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 화서역 파크푸르주 옆에 송림초등학교, 명인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죠. 한번 보시면 23타경 84900 제가 경매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용적률 500%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4가 11억 감정돼서 지금 30%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7억 8천 정도에 7월 9일 날 입찰 예정이고 110동 7층인데 자, 7층에 요 동입니다. 경매 나온 동입니다. 자, 보세요. 해가 안 들어오나요? 해가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보이는 뷰의 동입니다. 해가 잘 들어옵니다. 이 정도 뭐 해가 정말 잘 들어옵니다. 예. 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보세요. 해가 잘 들어와요. 예. 물론 조경이 좀 좁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거래가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최고가는 12억 3,600만 원까지 나갔었고 최저가는 10억 원 선에서 선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경매로 낙찰된 가격보다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가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자, 조경 보시죠. 조경 보셔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제 제가 일요일날 갔거든요. 일요일날 갔는데 단지를 가봤는데 용적률이 확실히 500%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은 일요일날 보통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 집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여기는 좀 일요일날에 좀 벅적벅적 하더라고요. 그건 좀 단점이에요. 벅적벅적 해가지고 좀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나와가지고 있으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광장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렇잖아요. 500%니까 인구 밀도는 높겠죠. 그런데 조경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커버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당연히 돼 있죠. 키즈 카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공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결국은 500%로서 관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뭐랄까요? 높은 용적률 단지들과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500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일기 신도시는 영원히 노후화돼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500%로 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설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공원을 놓고 어떻게 편의시설을 놓는가 그런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계기입니다.